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마리안느 윌리엄스 자신의 저서 사랑의 기적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온다.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자신 안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인생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 역시 완전 물결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결정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완벽해지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티끌없이 완벽한 옥은 존재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오히려 한 점의 티가 옥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신의 결정과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강점과 장점에 집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에게 물었다. 매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다니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러자 시각장애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다. 뭐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행복한걸요. 눈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청각 장애인에 비하면 소리를 잘 듣고 언어 장애인에 비하면 말도 잘해요. 하반신 장애인에 비하면 잘 걷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고통 따위는 쉽게 넘어설 수 있답니다. 듣고 말하고 걷는 것 외에도 나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지요. 시각장애인의 대답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무릎을 탁 쳤다. 나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으니 그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완벽해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완전 무결해 보이길 바란다. 그러나 옛말처럼 금은 순금이 없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는 법이다. 어차피 완벽해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어쩌면 당신은 옆자리의 짝꿍만큼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어도 모두가 단복할 만큼 손글씨를 잘 써서 더 큰 주목을 받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노래를 못해도 가야금 타는 솜씨가 좋아 목소리 대신 가야금 선율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할지도 모른다.
무엇이 됐건 당신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재주와 장점이 반드시 있다.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영국 소년 애킨스는 둔해 보이는 생김새의 말투와 행동도 억울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식구들은 그가 분명히 지능이 낮거나 바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짓궂은 장난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그를 저치 곤란한 골칫거리로 보았다.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앞날이라고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애물단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킨슨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재능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코미디 연기였다. 연기를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잘하는지 그가 마음만 먹이면은 친구, 선생님, 가족, 그 누가 되었든 귀엽고 웃기고 말았다. 자신의 재능을 깨달은 애킨스는 그것을 더 갈고 닦기로 결심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재미있는 표정을 연습했고 온갖 코미디 연기를 섭렵했다. 그렇게 갈고 닦은 그의 연기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주었고 딱딱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교실의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처음에는 그를 멀리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으며 그와 친구 되기를 원했다. 그가 바로 오늘날 영국의 대표적 코미디언 배우 로완 애킨슨이다. 그는 미스터 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일찌감치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도 자신을 믿고 더욱 갈고 닦을 수 있었다. 멍청하고 바보 같아 보였던 로완 애킨슨에게도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대단한 재능이 있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과 재능이 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일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괜찮다. 자신에게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장점이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단점 역시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장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 재능 없고 평범하다고 단정하지 말라.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더더욱 금물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 안의 빛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 날이 온다. 중국 시인 벤제린은 시 단장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당신은 다리 위에서 풍경을 바라보고 풍경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누각 위에서 당신을 바라본다. 밝은 달은 당신의 창가를 장식하고
당신은 누군가의 꿈을 장식한다. 강한 의지와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가혹한 운명과 싸웠던 여성도 있다. 마크 트웨인이 나폴레옹과 더불어 19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인물로 꼽은 헬렌 켈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헬렌 켈러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많은 이의 칭송과 경탄을 받을 만하다. 그녀는 2중 3중의 장애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을 딛고 행복을 찾아냈으며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파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온몸의 감각만 예민하게 살아있던 그녀가 처음 워터라는 글씨를 썼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하버드 대교의 문턱을 넘었을 때, 첫 번째 작품을 세상에 발표하고 첫 번째 상을 받았을 때, 그때마다 헬렌 켈러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고통과 절망을 이겨냈다. 만약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과 강인한 영혼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불가능했으리라. 헬렌 켈러는 말했다. 태양을 바라보고 달려라.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버드 행복 노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다. 하나는 바꿀 수 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헛된 시도이며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찾은 뒤 그것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먼저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단점에 집중하는 대신 장점을 찾아보자. 그렇게 찾아낸 장점은 진정한 자부심의 크나큰 자본이 될 것이다.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완벽한 세상이 열린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야 한다. 또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 감동하고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며 충분한 동정심과 연민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함을 베풀어라. 하지만 그의 말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다수가 여전히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강박적으로 극단적 완벽함을 추구한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의 말처럼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폭군으로 군림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부족함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빛이 숨어 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자는 인생이 준 선물이다. 작가 데비 포드는 이에 대해 앞에 나서길 좋아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의 표현이며 겉이 단정치 못한 것은 내면의 자유를 말해준다. 소심함은 뜻밖의 화를 면하게 하는 조심스러움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무식한 사람처럼 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끌어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작가 버스 타킹턴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나는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 다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눈이 멀어버리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서 타킹턴의 시력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스스로 놀랄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시력이 떨어지면서 눈앞에 크고 검은 점이 어른거릴 때마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였다. 아이고, 검은 점 양반이 또 나타나셨구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 가시는 길인가? 마침내 시력을 완전히 잃은 후 타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막상 겪어보니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시각 장애인이 되는 것 역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아마 나머지 오감을 모두 잃는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각을 잃어도 나는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이 완전히 멀기 전에 타킹턴은 시력 회복을 위해 1년 동안 무려 12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수술을 받을 때마다 인간의 눈처럼 세밀한 기관을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생각했다고 한다. 만약 수술을 12차례나 받고도 결국 시력을 잃었다면 보통 사람은 아마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게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타킹턴은 이 일로 오히려 인생이 허락한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또한 인생은 그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스스로 기분이 좋아질 만큼 한껏 차려입고 거리를 나선 날, 맞은편에서 자신보다 훨씬 예쁘고 세련된 묘령의 여성이 걸어온다면 한눈에 봐도 모델처럼 눈에 띄는 그녀를 보는 순간 당신의 기분은 바닥을 치고 그녀처럼 세련되게 챙겨 입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 또는 친구가 자신만만한 말투로 자기 업적을 자랑할 때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도 속으로는 그만큼 대단하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한다. 그렇지 않은가?
완벽을 향한 갈구가 커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부분을 자꾸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헬스클럽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성형외과가 문정 성시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인생은 절대 완벽할 수 없다. 꽃이 아무리 향기롭다 한들 언젠가는 지게 마련이고, 제비가 아무리 아름답게 춤을 춘다 한들 찬바람이 불면 남쪽으로 날아가야 하는 법이다. 사실 완벽함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알고 보면 바로 곁에 있는 셈이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빛이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완벽한 자신과 만나게 된다.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A는 자신에게 천성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음을 깨달았다. 얼굴에 점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 탓에 본디 예쁘지 않은 얼굴이 영 살아나지 않았다. 게다가 얼굴이 점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는 참깨 소녀라는 상당히 적절하고 귀엽지만은 당사자로서는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별명까지 얻었다. 얼굴이 점만 없다면 그녀는 우울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을 때 한 남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난 사실은 내 얼굴에 있는 점이 좋아. 정말 귀여워. 그녀는 매우 부끄러웠지만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다. 갑자기 자신을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 얼굴의 점이 고맙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인터넷 아이디를 멋쟁이 참깨 소녀로 바꿨다. 얼굴점을 자신만의 특별한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스스로 예쁠 뿐만 아니라 매우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자신을 꿈꾸며 완벽을 향해 달려간다. 만약 진짜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고 치자. 완벽해진 후에도 과연 세상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름답게 느껴질까? 자신의 불완전함을 담담히 직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점이다. 최근에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 중 이런 것이 있다. 망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청춘이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유이다. 쉽게 손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완벽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인생이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나중에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하버드 행복 노트. 사하르가 행복학 강의 중에 나는 30년 동안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청중들은 그에게 무한한 애정을 느꼈다. 어딘가 부족한 듯한 모습만큼 사랑스러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